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뭐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보통 저희 사무실로 가맹문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막 뭘 할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점포를 덜컥 계약하시고 오시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음식조차 드셔보시지 않고 그냥 인터넷만 막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땐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그 점포 가서 우선 음식 한번 먼저 드셔보시고 그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고 오셔라, 그렇게 많이 먼저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창업 쉽지 않아요. 창업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준비 없이 시작하시면 정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창업이에요. 내 돈이나 시간 그리고 에너지만 굉장히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창업 순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0개 이상의 점포를 개점하고 10년 이상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또 첫 번째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입지 선정, 바로 위치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자리, 어떠한 자리라고 해도 좋은 자리 선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사의 반 이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유동인구나 낮, 밤, 주말 시간대에 사람들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는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 있는가 반면 또 B라는 지역에는 회사원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그런 상권이 있어요. 그런 상권에 맞게끔 내 아이템이 맞는지 생각해서 자리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내가 예를 들어 우동을 팔고 싶다 라고 했는데 옆에 우동집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그거는 서로 갈라먹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업체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템에 경쟁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굉장히 위치 선정할 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약간 외식을 하는 브랜드나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무조건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을 드시거나 약간 포차 같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에 그렇게 크게 좌우받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배달 업종을 창업하실 계획이라면 그 주변에 그래도 배달 업종이 배달이 갈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그 상권 안에 얼마나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거도 가족들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주거 형태가 배달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꼭꼭 체크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이 음식하면 저희 가게를 생각하고 찾아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 길거리 음식 보면 핫도그가 유행할 때는 우유주스는 핫도그 했다가 탕후루가 유행하면 우유주스는 탕후루 했다가, 이런 것처럼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정말 얼마 못 가요. 우리 가게만의 정말 확실한 메뉴는 꼭 있어야 해요. 그 시그니처 메뉴를 정할 때 또 한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 재료가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메뉴들이어야 약간 원가 폭등이나 그 주요 이슈들의 약간 수익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제일 처음 시작했던 브랜드가 횟집 브랜드였거든요. 그 횟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원자재 공급의 가격 등폭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자꾸만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높았는데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게 좀 나중에는 많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우동 메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게 좀 많이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나 이제 점주님들한테 그 안정적인 원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뉴가 손님상에 도착하는 조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딱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딱 메뉴를 기다렸다 막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식욕이 떨어지는 느낌,
다들 느껴보셨죠? 만들었을 때 좀 손쉽게 약간 만들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여야 전문 인력도 필요 없게 되고 내가 계속 노력해서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실 때도 아무래도 최대한 빠르게 맛있게 내드릴 수 있는 효율적인 약간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그런 창업 아이템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메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를 정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처럼 한 군데에서 다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비자들 자체가 예를 들어 야, 오늘 횟집에 가자. 오늘 우동이 먹고 싶다. 우동집에 가자. 야, 오늘은 빵이 땡기는데 빵 먹으러 가자. 약간 이렇게 본인들의 니즈에 맞게 그 가게를 찾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백반집 이런 데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요즘에는 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또 메뉴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그 원재료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한 몇 배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뉴가 좀 간단한 그런 아이템으로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얘기들처럼 위치 선정도 되셨고 시그니처 메뉴도 결정되었다면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업비용. 창업비용은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인테리어 비용, 주방 장비, 또 운영자금.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내가 수익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조금 이렇게 킵해둘 수 있는 약간 안정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최소 6개월 정도는 안정자금이 있어야 훨씬 더 편안하게 매장을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그 정도로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정자금이 없이 운영을 하는 거랑 좀 이씨 운영을 하는 거랑 좀 마음 상태나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예로 요즘에는 정말 마케팅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너무 그런 준비자금이나 약간 안정자금이 없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벌어서 해야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벌어서 하는 것보다 안정자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버시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요즘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게 준비 중이시라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요식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로 위생교육을 꼭 받으셔야 돼요. 현재는 기존과 다르게 절차가 바뀌어서 신규는 집합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일정도 체크하시고 신청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생교육을 받으셨으면 근처 보건소 가셔서 보건증을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가게 계약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 쓰셨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 가서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준비하실 준비 서류 챙겨서 구청에 가시게 되면 그게 민원실이 요새는 잘 돼 있어서 다 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자세하게 안내 잘 해드리니까 어려우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업신고증까지 나왔다면 세무소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내가 만약에 주류를 판매 예정이다 라고 하면 주류 판매 허가신고도 꼭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소방필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필수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준비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매장 인테리어 다 끝나고 뭐 내일 오픈일인데 뭐 이런 서류들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영업 못 하시거든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얻은 매장이 2층 이상이면 소방 완비 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원래 1층은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간혹가다 상가의 집합 건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자체에서 그런 걸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즘 막 많이 생겨나시는 좀 크게 요식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베이커리 카페 같은 데에서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기 증설, 전기 용량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공사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서류들도 다 뽑으시고 매장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오픈 날짜가 좀 정해지다 보면 직원분들을 구인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그래도 오픈할 때는 기존에 생각했었던 인건보다는 한두 명 정도 저는 항상 여유를 조금 구인을 하는 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픈 매장들은 뭐가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인건을 타이트하게
구해놓게 되면 이 직원이 너무 힘들어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여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픈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한두 명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 매장이 안정이 되었었을 때 그때에 맞게 조금 인건비를 조율하거나 알바로 전환을 하거나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고객님들이 당연히 음식 맛있으면 찾아오시는 건 맞죠. 그런데 매장이 너무 정신없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정이 상하신 고객님들은 저희 가게 다시는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는 갖춘 매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픈 때는 조금 그래도 생각한 인건비보다는 한두 명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과잉 인건비를 해서 인건비를 많이 나가게끔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 1, 2주일 정도 조금 안정되게 오픈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효율적으로 인건을 쓸 수 있게 좀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식업을 운영할 때는 그냥 기본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 1인당 매출 한 50만 원 기준으로 많이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업돼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한 5년 전에 실질적인 매장에서 매장 운영을 했었을 때는 저는 그 기준으로 인건을 채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를 또 절약하는 길은 직원분들만 너무 많이 쓰시는 것보다 약간 집중되는 시간대에 알바분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엔 알바분들을 더 많이 투입을 시키시고, 좀 손님들이 많이 없는 시간대엔 직원분들끼리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도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굉장히 좋으니, 조금 너무 직원분들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직원분들과 알바분들을 한번 적절하게 한번 구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여유 자금이나 그런 게 좀 있으시면, 요즘은 정말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옛날 저희처럼 직접 주문하고 받고 이게 무조건적인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요새는 연세 있으신 분들도 코로나 이후로는 다 정말 디지털이 막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테이블 오더로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놀라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전에 그때 저희 매장에 너무 인원분들도 직원분들도 자주 그만두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테이블 오더를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테이블 오더가 막 성행하던 때가 아니고 완전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테이블 오더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몇 개월 정도 그 비싼 돈을 주고 테이블 오더를 다 설치를 해놓고도 한 몇 개월 후에 그냥 철수를 해버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뉜 것 같아요. 코로나 후에는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정말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주문을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주문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저도 이런 키오스크로 막 뭐 같은 걸 더 갖다 추가 주문을 할 때도 그게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세상이 좀 각박해지긴 하지만 그게 나름대로 인건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도 있고 지금의 세대에 맞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는 생각 요새 많이 해요. 제가 창업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외식업 창업 정말 만만하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시는 분들은 보면 그냥 직장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이 좀 빨라져서, 그리고 개인 이제 회사를 댕기는 게 너무 이제 지루해져서 그래서 창업해야지 하고 약간 돌파구처럼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그러기에는 외식업 창업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외식업 창업이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준비나 지속적인 성실한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브랜드의 개설 정보가 더 궁금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